그 자백이 끝이 아니라는 걸 차정원은 진태석의 눈을 보는 순간 알았는데요. 법정 안은 조용했지만 침묵은 결코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진태석의 자백 이후 모두가 결론을 기대하는 얼굴이었지만 차정원은 달랐습니다. 이 사람은 결코 마지막 패를 먼저 내미는 타입이 아니라는 걸 차정원은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진태석의 표정엔 안도도 후회도 없었고 대신 묘하게 계산적인 평온만 남아 있었습니다. 차정원은 숨을 고르며 생각했습니다. 공소시효가 끝났다는 사실을 진태석이 모를 리 없고 그걸 알면서도 법정에 섰다는 건 분명 또 다른 목적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목적이 차기범을 살리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를 더 깊이 끌어들이기 위한 것인지였죠. 재판은 잠시 휴정에 들어갔고 그 사이 건양가 사람들의 표정이 하나둘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혜라는 누구보다 빠르게 상황을 읽고 있었습니다. 진태석의 자백은 겉으로 보면 차기범을 살리는 카드였지만 동시에 건양그룹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폭탄이기도 했으니까요. 한혜라는 진태석을 바라보며 애써 감정을 눌렀습니다. 분노보다 먼저 스친 건 불안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언제나 자신과 가족을 지키는 선택만 해왔는데 이번엔 그 공식에서 벗어난 행동을 했습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한혜라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는데요. 당신 어디까지 생각하고 있는 거야? 한혜라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진태석은 대답 대신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한혜라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죠. 차정원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이 자백이 단순히 과거를 정리하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는 확신을 굳혔습니다. 진태석은 여전히 이 판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주하늘은 공난숙 옆에 앉아 있었지만 시선은 법정 바닥에 고정돼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법정으로 데려온 선택이 옳았는지 아직도 스스로에게 묻고 있었던 겁니다. 공난숙의 손은 차갑게 굳어 있었고 그 손을 잡은 주하늘의 손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주하늘은 그렇게 말했지만 그 말이 어머니를 향한 것인지 자신을 향한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차정원은 이 모든 장면을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아두고 있었습니다. 재심은 이제 법리 싸움이 아니라 감정과 선택의 싸움으로 들어가고 있었거든요. 누가 진실을 말하느냐보다 누가 끝까지 버틸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해진 순간이었습니다. 재판이 재개되자 진태석은 다시 증인석에 섰습니다. 판사는 자백의 진정성을 확인하려 했고 모두가 그의 입을 주시했습니다. 그러나 진태석의 대답은 예상보다 훨씬 제한적이었습니다. 이미 말할 건 다 말했습니다. 그 말은 진실을 털어놓겠다는 사람의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차정원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진태석은 일부러 말을 아끼고 있었고 그 침묵은 누군가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협상용 카드로 남겨둔 것이었습니다. 이 재심은 아직 절반도 오지 않았다는 사실이 차정원의 심장을 서서히 조여왔습니다. 진태석의 침묵이 길어질수록 건양가는 눈에 보이지 않게 무너지고 있었는데요. 재판이 이어지는 동안 법정 밖에서는 이미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진태석의 자백 소식은 빠르게 퍼졌고 건양그룹 내부는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공식 입장을 내놓기도 전에 임원들 사이에서는 후계 구도를 둘러싼 계산이 오가기 시작했죠. 한혜라는 이 모든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대표 자리를 지키는 문제는 이제 감정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였는데요. 차정원의 행보가 계속될수록 한혜라는 점점 더 공격적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차정원은 그 변화를 가장 가까이서 느끼고 있었죠. 한혜라는 차정원을 불러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게 뭐야? 그 질문은 협상이 아니라 경고였습니다. 차정원은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되찾는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하지만 한혜라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차정원의 눈빛 속에는 개인적인 복수 이상의 무언가가 보였기 때문입니다. 차정원은 이제 단순한 피해자의 딸이 아니었고 건양가의 균형을 흔들 수 있는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편 진세미는 진태석의 자백 이후 처음으로 아버지와 거리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법정에 나오도록 설득했지만 그가 어디까지 말할지 무엇을 숨길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던 겁니다. 진세미는 스스로를 탓했는데요. 아버지를 믿은 선택이 누군가에게 또 다른 상처를 남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주하늘 역시 혼란 속에 있었습니다. 공난숙의 진술이 아직 결정적인 방향으로 흐르지 않은 상황에서 진태석의 자백은 어머니를 더 깊은 죄책감으로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주하늘은 공난숙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지켜야 할 건 과거가 아니라 지금이에요. 그 말은 위로였지만 동시에 결단을 요구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차정원은 점점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재심은 차기범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싸움이 아니라
건양가 전체의 진실을 드러내는 싸움이라는 거리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누군가는 반드시 버려질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재판 막바지 판사는 추가 증언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그 말에 법정 안의 공기가 다시 한번 흔들렸는데요. 차정원은 그 순간 진태석이 준비해둔 마지막 카드가 아직 남아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예감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진실이 드러날수록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숨기기 시작했는데요. 차정원은 혼자 남아 재판 기록을 다시 들여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왜 진태석은 모든 걸 말하지 않는가? 왜 공난숙은 여전히 핵심을 피해 말하는가? 그 답은 두 사람 모두 같은 걸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진실 그 자체보다 진실 이후의 세계를요. 공난숙은 다시 한번 증인석에 서게 될 가능성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주하늘은 어머니를 바라보며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어머니를 법정으로 데려온 건 진실을 위해서였지만 동시에 어머니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도 있는 선택이었다는 거요. 괜찮아요, 하늘아. 공난숙은 그렇게 말했지만 그 말 속에는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한혜라는 건양가 내부를 단속하며 조용히 다음 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진태석의 자백이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지 계산하고 있었고 그 계산 속에는 차정원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차정원이 더 깊이 파고들수록 한혜라는 더 강하게 막아설 준비를 하고 있었죠. 차정원은 스스로에게 묻고 있었습니다. 이 싸움의 끝에서 자신은 무엇을 잃게 될까? 사랑, 신뢰, 혹은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관계. 하지만 그 질문의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차정원은 멈출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제 와서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 말은 누군가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하는 다짐이었습니다. 재심은 아직 결론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차기범의 누명은 흔들리고 있지만 완전히 벗겨지지는 않았고 진태석의 자백은 새로운 의혹을 낳았을 뿐입니다. 다만 분명한 건 이 사건을 계기로 건양과 안팎의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이 변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차정원은 법정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진실은 가까워지고 있었지만 그 진실이 모두를 구원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차정원은 처음으로 이 싸움이 자신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라는 걸 실감했는데요. 전화를 끊은 뒤에도 차정원의 손은 한동안 휴대전화를 놓지 못했습니다. 방금 들은 목소리는 협박처럼 들렸지만 그 안에는 묘한 확신이 섞여 있었거든요. 이 싸움의 판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차정원은 천천히 숨을 고르며 생각했습니다. 누가 자신을 이렇게까지 주시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요. 차정원은 그날 밤 재판 기록을 다시 펼쳐보다가 한 지점에서 시선을 멈췄습니다. 지금까지는 진태석의 자백과 공난숙의 침묵, 그리고 주변 인물들의 계산에만 집중해왔지만 그 사이에서 유독 조용한 사람이 하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늘 결정적인 순간에 한 발짝 뒤로 물러서 있었고 질문이 자신에게 향하면 교묘하게 빠져나가던 인물. 차정원의 머릿속에 그 이름이 또렷이 떠올랐습니다. 황 실장. 차정원은 그 이름을 중얼거리며 이제까지의 장면들을 하나씩 되짚었습니다. 증언은 했지만 끝까지 감정이 드러나지 않았고 진태석의 자백 이후에도 논란보다는 안도에 가까운 표정을 지었던 얼굴. 그 모든 것이 이제야 하나의 그림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진태석이 마지막까지 말을 아끼고 있는 이유. 그리고 누군가를 보호하려는 듯한 침묵의 방향이요. 다음 날 아침 재판을 앞둔 법정은 이전보다 더 팽팽한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기자들의 시선도 방청석의 분위기도 분명히 달라져 있었는데요. 이 재심이 단순히 과거 사건의 재조명이 아니라 건양가의 권력 구도를 흔드는 싸움이라는 걸 모두가 눈치채기 시작한 겁니다. 차정원은 법정으로 들어서기 전 주하늘과 잠시 눈을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서로가 같은 불안을 느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는데요. 주하늘은 공난숙의 상태를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고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이 옳다는 걸 알면서도 그 진실이 누군가의 인생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이 공난숙을 붙잡고 있었던 겁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판사는 추가 증인 신문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그 말에 법정 안의 공기가 다시 한번 흔들렸는데요. 차정원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황 실장의 이름이 다시 불렸습니다. 황 실장은 증인석에 앉는 순간 이전과 달리 눈을 제대로 들지 못했습니다. 차정원은 그 미세한 변화를 놓치지 않았고
질문을 던지는 방식도 달라졌습니다. 공격적으로 몰아붙이기보다는 스스로 말하게 만드는 쪽을 택했죠. 그날 이후 단 한 번도 죄책감을 느낀 적이 없으신가요? 그 질문은 증언을 묻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흔드는 말이었습니다. 황 실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잠시 입을 다물었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지시를 따랐을 뿐입니다. 그 한마디는 사실상 고백이었는데요. 누군가의 지시가 있었고 그 지시가 진실을 바꾸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그 순간 한혜라의 시선이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황 실장의 말이 어디까지 갈지, 그리고 그 끝에 자신의 이름이 닿을지 계산이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한혜라는 처음으로 이 재심이 통제 불가능한 영역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진태석은 그 모든 장면을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놀람도 분노도 없었지만 차정원은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황 실장의 입이 열리는 순간 진태석이 가장 두려워하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고 있다는 걸요. 재판은 결국 또 한 번 중단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중단은 단순한 휴정이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죠. 이 다음 증언에서 누군가는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될 거라는 걸요. 법정을 나서며 차정원은 다시 한번 휴대전화를 확인했습니다. 새로운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지금 멈추면 당신도 지킬 수 있어. 차정원은 그 문장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천천히 화면을 껐습니다. 지킬 수 있는 것과 반드시 밝혀야 할 것 사이에서 이미 선택은 끝났기 때문입니다. 주하늘은 공난숙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숨지 않으셔도 돼요. 그 말에 공난숙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지만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침묵이 곧 진실이 될 수 없다는 걸 그녀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차정원은 그날 밤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 싸움의 끝에서 자신은 무엇을 잃게 될까? 하지만 예전과 달리 그 질문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마주하지 않는 삶이야말로 이미 잃어버린 삶이라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차정원은 확신했습니다. 다음 재판에서 드러날 증언은 단순한 사실 확인이 아니라 누군가의 배신을 공식적으로 드러내는 순간이 될 거라는 거리요. 조용히 쌓아 올린 균열은 이제 무너질 준비를 끝냈고 친밀한 리플리의 이야기는 되돌릴 수 없는 지점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